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우리가 죽음이 찾아온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상에 네. 반드시 이 사람은 죽는다, 죽는다 하면은 죽습니다. 암 1기든 2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죽는 운이 없으면요 말기 환자로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죽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올 때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람이 죽으려 하면은 이상하게 죽은 사람이 헛것이 보이듯이 꿈에서든 아니 헛것이 보이든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어디를 가다 보면은 오싹한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죽으려고 하면은 하는 행동이 본인은 몰라도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솔직히. 근데 저도 한 달 전에 8월 26일 날 이제 제 동생이 저 세상 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저는 당연히 무당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이 동생이 언제 죽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35년 동안 병석에 있었고 정신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제가 35년을 보살폈어요. 근데 저는 2년 전부터 제 남편이 그래요. 내가 많이 슬퍼하니까 당신이 2년 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후년에는 죽는다고. 근데 저도 무당이지만 내가 죽는다고 했고 정말 죽을까 의식을 별로 안 합니다. 사람이니까. 네. 안 해요. 근데 제가 동생이 그래요. 살 의미도 없는 사람이 살으면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인간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무당이게 저 가슴이 많이 애리고 엊그제도 통곡하고 울었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 이게 살았을 때 이게 잘해야 되는데 김병석에 효자 없다고. 네. 저는 35년을 보살피고 정신질환자라서 공포감을 맨날 느꼈어요. 네? 근데 저는 죽기 며칠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너는 몇 달 못 산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죽는다고 알면서도 동생을 방치해놨어요. 왜냐면 죽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정신병원에 확 넣어버리고 안 열어줬으면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예? 근데 저는 무연 중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갈 때가 됐다는 생각, 느낌. 근데 제 동생이 죽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는데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서 너는 왜 공포감 들게 왜 울어? 너 이제 다 살았다 하지 않았냐? 근데 난 네가 죽는 것도 무섭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섭고 제발 입 다물고 있어. 기다려. 밥이랑 먹고 잘 있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가 나한테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죠? 내가 왜 네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35년 했는데 그런 말 하지도 마. 왜냐면 저는 장례식 치러줄 때 무서웠거든요. 물론 얘가 죽고 나서 장례식 제가 다 치렀어요. 무당인데 천주도 제가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저 말고. 왜냐면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싸해요. 무슨 느낌이 있냐면요, 인간이. 저는 무당의 특기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맨날 죽었으면 어쩌지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하면은 전화 받아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딱 하니까 다음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딱 끊으려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죽었다. 내가 놀래가지고 숙당 아저씨한테 야, 얘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에이 설마. 인간의 마음이겠죠? 설마. 근데 어디서 소포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혹시 유품 온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전 죽은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유품 온 거 아니야? 평생 가도 제가 그런 말 했는데 유품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네. 한숨 놓였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유독하고 오늘 밤 못 넘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깨고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오면은 본인도 알고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저 사람 저 살겠다 죽겠다. 그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죽는 날까지. 내 동생도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70살까지 살겠지? 내 동생이 55세예요. 70살까지 살겠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났고 네가 무슨 70살까지 사냐.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고인이 가고 나니까 다 걸려요. 다 걸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네. 제부 엄마가 갑자기 제 눈에는 얼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62세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제부한테 3개월 정도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 그랬더니 나한테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처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뭐 무당이 뭐 다냐고 막 지랄해요. 그래서 나도 화냈죠. 야, 내가 그게 보이니까 그렇지. 내가 하고 싶어서 얘기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네가 엄마 관리 잘하라고 병원 데리고 가든가.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쓰러났다가 또 다시 살아났어. 애들 볼 정도로.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나더러. 근데 왜 죽는다고 했어요? 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두고 봐. 좀 있으면 죽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억가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죽는다는 거야. 그러더만 조금 있다 전화 왔어요. 진짜 영검하십니다. 우리 엄마 2달 있다 죽는데요. 그래서 뭔 말이야. 나도 놀랐어요. 췌장을 급성 폐암 말기가 와서 2달이면 산대요. 2달이면 죽는데. 근데 저희 가족들이 전부 문상 갔는데 전 못 갔어요. 왜냐면 우리 제부가 나 때려 죽일 것 같아요. 등치도 좋은데. 나한테 막 인수진 것처럼 지랄해요. 내가 입방울 떨어서 죽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영어로 이렇게 보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집들을 통하다 보면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좀 있으면 죽겠다. 근데 제가 죽겠단 말을 못해요. 왜? 가면 안 있잖아요. 네.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먼 훗날에 조금 병이 걸려서 일찍 가겠네 라면 제가 말을 해요. 대수대명 치고 병원 잘 다니고 잘 체력 관리 잘하고 해라.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차피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괜히 죽어버리면 내 원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런 싸한 느낌이 있어요. 괜히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피해가지 못해요. 뭐는 저희 집에 다니는 아가씨인데 영국에서 사업한 아가씨예요. 네. 우리 신도였어. 큰 것도 많이 했죠. 막 완전 명품으로 감았어.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맨날 제수굿을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너는 대수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는 대수대명 안 한대요. 그딴 게 어딨냐요. 안 믿고 싶대요. 돈이나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 돈 없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또 그거 하라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내 눈에는 너 대수대명해야 될 거 위험할 것 같아. 그랬더니 임파선에 너 문제 생겨. 그랬더니 안 한대. 그리고 자기 돈 많이 들어놨으니까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가서 자기는 병원고 많이 타고 그냥 있으면 된대요. 말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안 돼. 대수대명 치워 그랬더니 삐져갖고 안 왔어. 근데 중요한 건 8개월 있다 사망이라고 떴어.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내봤어. 왜 죽었나. 역시나 혈관 때문에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삼성병원에서 못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들은 말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퇴원 안 하려니까 교수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멀쩡하다는데 교수가 왜 안 가? 왜 퇴원 안 해? 감기 퇴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가 한 말이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막 괜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대수대명을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요. 살 수는 있습니다. 왜? 미리 그래도 귀신들이 실령들이 찾아내면 너 좀 있으면 진짜로 안 좋으니까 병원 가서 들어둬라. 너 어떻게 해라. 방침이 있습니다. 네. 너 하는 일을 때려치워라. 이런 거. 그러면은 안 죽어요, 적어도.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게 젊은 나이에 제가 수면제를 2년 먹었어요. 이 아가씨 때문에. 이 아가씨가 저를 좋아했고 막 달라붙었다니까요. 나도 막 무당이지만 걔가 죽은 게 제일 안타까워요. 똑똑한 애가. 제가 오직하면 영어를 하도 잘하길래 너 있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편통화로 해봐. 그랬더니 한편통화로 내가 딱 둘렀어요. 그랬더니 영국 남자랑 영어로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면서 사업을 하는지 46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지가 죽을 거라 상상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본인들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진짜 신령님들이 오래 산다고 했지만 진짜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나도 어쩔 때는 죽음의 준비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왜냐면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남한테 잘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자식한테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맨날 외쳐요. 이게 죽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대책 없이 살다가 기회도 없이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좋은 일 한번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만의 준비를 항상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 자기 운명은 대천, 하늘의 명이 따라야 대천이라고 네.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죽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꼭 잠자기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누가 데리러 왔다, 누가 까만 무슨 사자가 들어온다, 배를 타고 들어온다, 아니 저기는 무슨 상당했나봐, 왜 이렇게 막 시끄럽냐, 뭐 이런 게 헛것이 막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거를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기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나 우리를 진짜 이렇게 명을 다 지쳐가고 데려간 사람은 당연히 저승사자가 있는 거 맞긴 맞아요. 우리가 진흙이 할 때도 저승사자가 와서 다 데려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승사자뿐만 아니라 이 꿈에서 날 데려가려면은 일찌감치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이 막 보여요. 날 데려가야 되니까. 그냥 헛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느낌이 있는데 제 동생이 죽고 나서 저의 집을 다녔다 갔어요. 왜냐면 순간 저는 제자니까 순간 걔가 발이 크거든요. 순간 느낌이 얘가 왔구나를 느꼈어요. 순간 보고 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직 사실 49째는 안 남았지만 간간히 느낌이 있어요. 얘가 아직 못 갔구나. 천도는 했지만 49제가 안 끝나서 아직 못 갔구나. 그래서 내 주변을 맴돌구나.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애들도 보면은 탁 소름이 끼치는 애기들이 있어요. 아 쟤는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쟤는 얼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영락 없어요. 그게 느낌.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이거를. 근데 어른들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꿈으로다가 많이 받아요. 조상 옷을 소복을 입고 많이 이렇게 곡하는 거를 본다든지, 뭔가 막 그 검정 옷을 입고 막 바글바글 사람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무슨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그게 다 초상 기운이거든요. 그런 걸로 꿈을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느낌에 괜히 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 그러잖아요. 제 동생도 죽기 3일 전에 저한테 남자인데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울면서 이것저것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도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얘는 병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지가 객사로 갔거든요. 다쳐서.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죽을 거라고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가 농으로라도 어쨌든 70세까지 살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저더러 통곡을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요.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부탁을 다 하냐? 무서운 중인데 막 들어서 얘가 갈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나 죽으면 누나가 해주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 장례식 내가 왜 치러?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민폐잖아. 근데 그래도 누나는 잘 나갔으니까 그동안 자기를 책임져 줬으니까 누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해요 저한테. 네. 자기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누나를 꼭 도와주고 싶은 건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누나를 막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있지. 나한테 막 재판도 억울하게 씌우고.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누나는 청명겹고 깨끗한 사람인데 누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죄를 씌워. 그거는 내가 꼭 도와주고 싶은 힘을 가졌으면 좋겠대. 자기가 죽어서. 그래서 이거 진짜 미쳤나? 왜 이런 얘기를 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는 죽을 줄은 모르는 거야. 3일 있다가. 네. 모르죠. 근데 자기 혼자 어떤 뭐 느낌에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더만 3일 있다 죽었다니까요. 3일 있다. 그것도 나가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죠. 저도 얘가 죽을 거란 걸 알았고 너 몇 달 못 산다라고 막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갈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말하면은 조금 개월 차이, 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너 좀 있다가 3개월 있다 안 좋다 그랬는데 한 1년 있다 안 좋다 그랬지. 아니면 3년 있다가
잘못된다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잘못된다 그랬지. 이렇게 개월수 차이로 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네. 죽음에 대한 거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죽음을 보면은 갑자기 운전하다가도 헛것이 보이거나 뭐가 순간 스치는 느낌. 그 왜 그러냐면 내 몸이 피곤하고 기가 딸리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 사실. 이런 게.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삶에 지치다 보니 내가 아무래도 그쵸. 기가 딸리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피곤도 하겠지만 뭐가 기가 딸리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래 보니까 헛것이 보다 보니까 사고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길 가다가도 괜히 엎어져갖고 다쳐갖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헛것이 보이는 건데 쟤한테는 사실 기가 말려서 헛것이 보여서 다리를 헛디거나 이래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우리가 또 영양이 많이 딸리고 피곤하면 눈이 뚜렷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2중, 3중으로 보일 때 있어요. 그러니까 헛것이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두 겹, 세 겹.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기운이 말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너무 피곤을 쌓이게 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피로가 너무 쌓이면 혈관이 막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물이 너무 이렇게 물을 갖다가 휘젓고 그래도 물이 안 막잖아요.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계처럼 너무 쓰면 이 피가 막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모든 건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피로, 누적, 이런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 체질적인 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면은요, 뭔가 분명히 쟤 이상해졌어. 죽을라나 봐. 그게 아무래도 수상해. 왜냐면, 내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뚱뚱한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어요. 내 친구한테 진짜 말 못하고, 옆에 친구한테, 야, 쟤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야, 쟤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야, 네가 보험 좀 들으라고 해. 내가 말하면 오해하니까. 막 그랬더니, 아유, 보험도 안 들어도 저 정도 뚱뚱하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근데 좀 죽으면 뭐 아깝잖아. 빨리 말을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양아치처럼 우리한테 얻어먹고 뜯어먹고 개기는 애지 돈이 없는 애예요. 네. 사우나 가면은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막 그냥 괜히 개기고 안 가. 내가 책임지고 좀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멀쑥해져갖고 찾아왔어요. 살을 30kg 빼갖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못 빼는 살을 지가 뺀 거야. 그래서 무슨 살을 이렇게 많이 뺐니? 그랬는데 걔를 보니까 어떤 다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 야, 쟤 상태 안 좋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몰라. 왜? 쟤를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그래서 야, 우리 쟤 빨리 헤어지자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에휴, 아무리 보살해도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밥도 먹고 좀 놀고 하룻밤 재워서 보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서운데 쟤가 왜 저렇게 해갖고 왔냐. 그리고 지가 와가지고요, 밥도 지가 다 산대. 맨날 우리한테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밥도 다 사고 막 뭐도 사주고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아무 일 없어서 우리 같이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는 죽음이 보였으니까. 네. 근데 걔가 돈을 막 썼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제가 죽을 때가 된다. 죽음이 보이더니 아니겠지? 왜 이렇게 돈을 쓰고 가냐? 그러고 땡쳤어. 네. 근데 걔가 집이 서울이야. 근데 서울로 간다고 택시까지 잡아줬어. 근데 좀 있으니까 사망이라고 떴어.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갔는데 1시간이면 가는데 내리세요 하니까 얘가 말이 없더래. 그래서 네. 택시기사가 내리세요 하니까 뚝 떨어졌어.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그동안 우리한테 고마워. 지가 나한테 미안한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뚱뚱한데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집에서 며칠씩 오갈 데 없어서 자고 막 얻어먹고 살고 아주 꼴보기 싫었어 내가. 제가 저러고 싶을까. 가서 돈도 벌지. 그 한편은 불쌍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우나 같이 갈까? 그러면 가면은 사우나 옷이 맞는 게 없어.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네. 그리고 맨날 나한테 사기쳤어. 뭐를 이렇게 갖다 주고 나한테 팔아먹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그게 나한테 명품이라고 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는 순진하고 모르니까 짝퉁이야. 그럼 나도 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차도 하나 지가 나한테 중고로 팔았는데 네. 차도 속인 거야 얘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러나 난 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얘가 나를 끝까지 찾아와.
근데 걔는 너무 뚱뚱해갖고 사람들 쳐다보면 위압감을 느끼니까 동네에서 나는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맨날 막 이렇게 막 개기고 안 가길래 막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빨리 가라고 니네 집.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냐고 짜증나게. 우리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불편해. 그랬더니 우리 집 오면은 맞는 옷도 없잖아. 내 옷이 안 맞잖아. 그냥 대충 입고 앉아있어. 그럼 아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라고 소리 질러도 안 가.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비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불쌍하니까 봐줬어. 그리고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보면은 저는 일찍 죽을 것 같아 막 그랬는데 저도 얘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얘는 3년 전에 죽었어요. 네. 근데 그 애가 우리 집에 들렸다 갔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좋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올리고 놀고 우리 집이 코앞이니까 야 그래? 그러면 나도 야 우리 하룻밤 자고 가. 하룻밤 다 같이 잤어. 같이 잤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간대요. 그래서 잘 가라고. 그리고 우리끼리 말했어. 쟤가 웬일이야? 우리한테 돈도 쓰고 별일이다. 야 살도 30kg 찌고 여자가 생겼나 남자가 생겼나 저것이 막 이런 생각 우리가 막 했어요. 야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제가 사람이 되려나 보다 했는데 몇 시간 한 3시간인가 지나니까 사망이라고 떠버렸다니까.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고마웠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하루 전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도 쓰고요. 뭣도 막 사줬어요. 인형도 사라, 이불도 사라, 잠옷도 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어디 났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돈 좀 생겼대. 네 아버지 같이 돼? 네 아버지가 부자거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번 돈이래. 그냥 써도 된대. 네. 그래갖고 돈을 걔가 올로 탔어. 처음이야 올로 쓴 게. 네. 근데 그래서 난 처음에 왔는 느낌이 그림자가 딱 보이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 걔한테. 그리고 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건 아니라고 나한테 또 뭐라 해요. 네가 무당이어도 그건 아니라면서 잘못 본 거야. 네가 맨날 쟤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지 말제. 네. 그 우리 집 데리고 가서 잘 잤어. 하룻밤 자고 네. 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밥은 우리가 살라고 그랬거든요. 점심밥도 지가 산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냐? 막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서 점심밥도 사주고 싶대. 그래서 점심밥 사주고 헤어졌어. 네. 택시비도 지가 내고. 근데 3시간 뒤에 사망이라고 뜬 거야. 한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뭔가 본인은 몰라. 쥐도 몰랐겠죠. 근데 뭔가 저승사자가 대다 줬나 누구 조상이 전화는 몰라도 그 공을 갚으라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둘러서 하룻밤까지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 싸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숙당에 신받은 지 몇 달이 안 됐을 때 숙당에 아는 언니가 왔어요. 네. 근데 왔는데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숙당한테 내가 나와봐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그래서 저 사람 엄청 안 좋아 보이는데 건강 봐봐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 근데 야 대수대명치든 살려야 되지 않냐? 엄청 지나면 그랬더니 자기 말 못한대. 내가 말할까? 하지 말래. 왜냐면 너무 기간이 짧아 보이니까 하지 말래. 근데 멀쩡해. 근데 우리 무당이니까 영적으로 딱 솟아볼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났어 그 사람이. 그래서 야 빨리 병원 가보라 그래.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안 좋아 보여요 선생님. 그래서 뭔가 다 번진 느낌이야. 그랬는데 진짜 가보니까 온몸에 싹 번졌는데 어쩜 그렇게 멀쩡해. 지금 나 같아 그냥. 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한두 달 못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요즘 안 걸려도 몇 년 산다 이거야. 5년.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올 안에 간다. 그랬더니 무섭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지랄해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막 다 번져가지고 의외로 항암 표적암 이런 걸 했는데 멀쩡해져갖고 여행도 다니고 좋대. 네. 그러다가 한순간에 딱 간다. 후회 없이 잘해라고 해. 그랬더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표적암 그거 한다고 해서 멀쩡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것 같은데 금방.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얼마 안 있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대요. 갑자기 또 그래서 곧 죽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죽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그만 좀 하래. 그래서
아, 우리끼리 얘기는 거지. 죽으면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말을 안 해? 우리끼리 말했는데 니네들 그런 걸 봐야 되지 않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만하고 우리 횟집 가서 회나 먹읍시다. 회를 막 먹었어요. 8시에. 근데 내가 갑자기 야, 저기 병원에서 전화 왔어. 이제 우리 식당 아저씨하고 친하니까 엄마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안 좋아 보여도 많이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갑자기 회를 먹다가 오늘 저녁에 죽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 그랬더니 다 수저 놔버려. 정 떨어져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그랬더니 회 먹고 조용하고 그냥 좋은 길 가라고 기도나 해라 이것더라. 내가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8시에 밥 먹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10시에 전화 왔어. 사망했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꽂힐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본인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 잘못하면 이거 짜다게 맞아요. 죽는다 말 했다가는 안 좋다고 해야지. 근데 우리끼리는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숙당 아저씨가 무슨 증상이 없었냐. 아무 증상 없었대요. 완전히 멀쩡해. 네.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도 그렇게 허망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그 보살집에 우리한테 와서 자기 건강이 어떤가라고 계속 따지고 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숙당아 씨랑 친한데 숙당아 씨는 신받은 지 몇 달,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왔더래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험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랬대. 그래서 숙당아 씨가 아니 무슨 소리야. 보험 줄이는 건 안 돼. 그래서 줄이지 말까? 언니 건강 별로 안 좋아야 돼.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줄이면 안 돼까지 했어요. 네. 근데 그나마 없는 집에 사망보험 3억을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나마 딱 줄여버리면 이것도 못 받죠. 애기도 3명인데 3억 받아갖고 1억씩 좀 죽은 사람 안 됐지만 애기들 그냥 다 대충 놔버렸으면 불쌍해서 안 되잖아. 보험금이라도 3억 나왔어. 3억. 그래서 가족들 다 애기들 나눠준 거야.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무당 안 믿고 그냥 지 맘대로 보험 딱 해지했으면. 우리가 보면은 보험 딱 해지하고 다음날 난리 난다. 며칠 다 난리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신도들이 막 신비만 안 얻고 보험 해약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 무서운 병 걸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무서운 뭐 진짜 걸리냐. 그래서 걸린다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다시 우체국 가서 딱 들은 거야. 보험을. 그러다가 그 사람은 최고로 내가 말하고 나서 최고로 늦게 걸린 병이에요. 2년 6개월 됐을 때 자궁 경부 3기, 자궁암 3기. 3기. 예. 그러니까 그 보험금이 엄청 나와가지고 미용실 하는데 그래도 미용실 문 딱 닫아버리고 요양을 잘해가지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네.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 선생님도 있으면 한 번씩 꾸준히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지 직선으로 다 해야겠으면 실비만 나오면은 미용실 죽으라고 약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그쵸? 그러다가 암 처리되면 죽는 거지. 근데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문 딱 닫아버리고 요양병원에서 아예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나갈 것도 다 했으니까. 그거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전세방을 조금 큰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생각 없이 그거를 함부로 해가지고 하를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나 잘났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서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지고 왜? 당신들보다 영적으로 보는 게 훨씬 뛰어나니까 죽어도보다 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잘 그래도 인생을 개척해 서 나가야 되지. 나 잘났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절대 남보다는 잘 살지 못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끔씩 전화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너 종합검진 해라, 종합검진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100일도 안 돼서 암이 걸려. 그럼 어떡해? 내가 100일 안 됐으니까 야 거기 보험 처리해버리고 100일 넘어서 딴 병원 가가지고 해라. 방법 다 이루어져갖고 1억 9천 탔어요 보험금. 안 그러면 그거 못 탔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암이 걸린다는데 보험을 막 넣어야지.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죽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내릴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서 그림을 따져 본다면은 크게 변화수는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은 내가 체크하는 것이고요. 기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면은 그래도 뭔가 반드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흉내라도 내볼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비탈길은 벗어난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늘에서 내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